가장 가슴 아팠던 게 지난주에는 연평도에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결국 이 총을 맞았다,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떴는데, 그 다음에 신기하게 조금 있다가 이 김정은이 대남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래 사과했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사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잠깐만 기다려. 야, 이거 왜 사과하냐란 말이 원성이 그 게시판을 넘쳐 흘렀습니다. 네가 뭔데 사과하냐는 글도 제가 봤어요. 왜 그게 흥분했냐면, 이게 방산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총 쏘고 난리 나니까 이 방산주 탱크 만들고 총알 만들고 하는 기업에 주가가 쫙 올라갔는데, 사과하니까 다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플러스 23% 있던 게 마이너스 25%로 하루 만에 48%가 움직였습니다. 위에 대비하면은 그냥 무식하게 중국식으로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 분노가 게시판을 휘저었어요. 사과를 왜 하냐는 거지. 물론 이게 국가 대 국가 내 민족과 민족 그게 아니라, 사과를 하더라도 말이야, 그 다음날 해야지 말이야. 내가 팔고 난 다음에 해야지. 사과를 빨리도 해요. 빨리도 해. 그러면서 이게 일로 갔어요. 참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혹시 북한에서 방산주 쇼 때리고 발표한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음모론이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돌았어요.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방산주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랬고 유명한 데들 다 올랐다가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20% 한 번에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이 진짜 웃겼어요. 네가 뭔데 사과하냐는 글이. 아니, 야, 그러면 북한에서 거기 최고 지도자인데 그럼 그 사과하는 거지. 누가 사과를 해? 왜 네가 뭔데 감히 사과를 하냐면서 열내던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의 불미스러운 한마디에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다. 전 이걸 보고 잠깐 그래서 막 뛰어간 게 있었습니다. 진짜요. 뭘 뛰어갔냐? 자, 그럼 이렇게 남북 화해 모드, 야 사과, 이게 건설 ETF인데요. 없었어요. 야, 이거 왜 안 오르는 거야? 야, 우리 건설주들, 야, 북한 사과했다는데, 그럼 가서 악수하고, 도로도 깔고, 아파트도 짓고 할 수 있는 거지. 야, 얘는 왜 꿈찔도 안 해? 야, 움찔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라고.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양심상. 한번 플러스 20% 이런 거 하면 움찔 한번 주고, 형 도망칠래 말래 물어보고, 다시 돌아가든가. 움찔도 안 해, 움찔도. 그냥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아. 제 느낌인데, 요즘에는 이거는 거의 버렸어. 안 쳐다봐. 거래도 없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형들 작전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좀 움직일 때 이런 것 좀 움직여야 나도 좀 움직이시. 야, 이거 언제 돌아오라고. 지금 이게 짧게 그려서 여기지만은 저 높은 데서 그리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심이 없는 주식이에요. 양심이. 아니, 요거라도 줘야지. 하여튼 이거 없더라고요. 화해하면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전하는 형들은 그 코덱스 건설 ETF도 좀 작전을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전을 해주시면은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였고, 근데 유력하면 또 누가 축하형이 작전을 했어요 이러고 어디가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작전가 어디가 없어요. 자,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우리 럼프 형과 바이든 형은 이제 첫 토론이자 마지막 한 달을 위한 달리기 100m 앞에 딱 섰습니다. 드디어 토론 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는 이렇게 싹 까보면은 야, 많이 좁혔어요. 50대 40 하던 게 49대 43이에요. 플러스 6%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 근처에 있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치열 그 자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도 보더라도 48대 47도 있어요. 45대 40. 제일 크게 보는 게 이제 52대 40인데 거의 5%에서 10% 정도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차이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이슈가 있습니다. 저런 나라가 있나 싶은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찍으러 안 가고 표를 우편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미국에서 50%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거는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네 나라 대선인데 사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한마디로 자기가 지면, 이기면 상관없고요. 트럼프가 이기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럼프 형은 자기가 지면 우편 투표가 부정이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아직 진 것도 아닌데. 왜냐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재산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유색인종들이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우편투표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투표는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우편투표라면은 부정투표다라고, 아직 투표도 안 했는데, 아직 한 표도 까보지 않았는데 일단 요런 거를 벌써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내가 대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대선에서 진다면은 벌써 아직 아무도 안 했는데 대법원에 갈 거다. 한마디로 이렇게 패배해서 백악관에서 짐 싸고 나오는 거 안 하고 대법원에 간다는 거죠. 이것도 3심인가? 모르겠는데 이걸로 질질질질 시간을 끌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필 이러고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는 자기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보면은 공화당이 있을 때는 보수를 다 임명합니다. 부시, 트럼프 임명할 때 전부 다 보수 대법관을 임명하고, 빌 클린턴, 버럭 오바마 이런 형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진보 대법관을 임명을 해요. 그동안 트럼프 형이 2명이나 임명을 하는데, 문제는 하필 타이밍 좋게 요분이 돌아가셨어요.
진보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대법관이. 그러면은 원래 진보 대법관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럼프 형이 자기가 지면은 대법원에 갈 것 같은데 여기다가 진보를 넣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빠꾸 없네요. 이거를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 6대3이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4대4에서 한 명 캐스팅 보트인데 이거 별로라는 거야. 너무 하더니 저기다 보수를 넣어서 6대3으로 가야 된다. 지금 긴지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생긴 공석을 빨리 채우겠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참 대단한 형이지 않을 수 없는데 저렇게 정말 거짓 없이 솔직하게 사람이 참 솔직한 것 같아. 정말 솔직 그 자체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에 지면은 평화적 권력 이양을 하겠는가?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인터뷰할 때 이거 누구나 애쓰잖아요. 야, 한마디로 대통령 선거 지면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한테 줘야 되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애쓴데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죠. 무슨 일이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확답을 피했다. 뭘 확답을 피해? 끌어내야지. 이거는 멱살 잡고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있으면? 왜냐면은 우편 투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시간 끄는 역전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이거를 어떻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아까 전에 보니까 거의 지명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돌아가신 대법관 후임에 원래는 진보 자리인데 거기다가 보수 성향의 자기를 굉장히 선호하는 베럿이라는 분을 사실상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6대3이 좋다는 거죠. 대법원에만 가면은 나의 승리가 아닌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게다가 별별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지더라도 시간을 끌어서 4년을 더 있겠다. 이게 무슨 야, 엘리전한데 커맨드 센터 띄워갖고 어디다 띄워놓은 다음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섬에다가 커맨드 센터 띄워놓은 다음에 너 마린밖에 없지 여기 못 오지 이러면서 그거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나가자. 얼라이 뭐 이거 외치고 있는 건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졌지만은 133년 전에 이런 법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면은 뭐 어려운 말로 뭐 선계인 개수법 그러는데 알 필요는 없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1일 내에 선거인 명단을 의회로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우편 투표 같은 게 있어서 다 해서 선거인 명단을 보내는데 41일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트럼프 형이 한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인정을 못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은 기나긴 소송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소송 끝날 때쯤이면 미국이니까 4년 지나면은 뭐 4년 지나면은 그때서 나 졌네 하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4년 뒤에 방을 빼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는 요즘 전세가 2+2가 됐는데 저기는 미국은 4+4로 지금 한 번 하면은 8년을 계실 그 계획을 끌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시간을 끌겠다는 건데 야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21세기 미국 정치를 늪으로 이끌고 가겠다. 전 이 기자분의 그 사진 선택 능력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야, 이 표정이 이 새끼 봐라 뭐 이런 표정이고 야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표정이고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긴다고 될 것 같아 뭐 이런 표정을 딱 짓고 있으니까 와 정말 거의 뭐 엄청난 사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이게 뭐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이 되냐고. 여기는 북한이 아니다. 요즘에 우리 코레아라는 단어가 전 세계를 휘날리고 있는 것 같아. 야 미국 대선의 이 어떤 급박한 그런 뉴스 속에 코레아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노스 코레아가 아닌 아메리카다라면서 거기서 왜 자꾸 미국 코레아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코레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이 여기는 노스 코레아가 아닌 USA다 미국이다 이러면서 경고를 했다 뭐 이런 게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 뭐 미국 사람들이 코레아는 다 알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로 하는지 나쁜 의미로 하는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자 여기까지 미국 대선 뉴스였고요. 하나 뉴스가 더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긴 하지만 대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자 트럼프가 저런 소리를 하니까 숟가락을 올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보자 하니까 이게 개판이구만 이러면서 자기도 나가겠다. 이게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이게 누군지 아시는 분 있을 텐데 보자 하니까 개판이잖아요. 나도 나가도 되겠네. 이게 뭐 미국 대선이지만 뭐 어때? 뭐 대충 나가서 뭐 41일이 지났네. 이건 무효다. 뭐 이렇게 외치면 어쨌건 전국구 스타가 되니까 어그로를 끌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정말 유명한 분이다.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지? 서태지 형은 좀 신승훈? 하여튼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방탄복 입고 나온 겁니다. 이분이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는데 원래 힙합 가수인데 여러분들은 가수라기보다는 소방차는 언제적 잠깐만 형님 소방차라니 잠깐만 야 소방차 얘기하시는 분 누구예요? 소방차 이게 언제적 소방차예요? 이게 정원석 형님이었나? 하여튼 야 노래도 기억이 안 나요. 노래도 야 이게 언제적 소방차인데 내가 이걸 왜 알고 있지? 저도 처음 들어본 그룹 같은데 저런 그룹도 뭐 있었나 보죠.
보세요. 소방차. 제가 이번에 KBS에 쌩과 함께를 찍으러 갔었는데 그 KBS 건물이 별관이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면이 이만한 면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높은 건물이거든요. 이만한데 이렇게 덮어왔어. 나오나 선생님의 몇 월 며칠 이걸로 덮어왔어요. 뭐야 이거? 오, 야, 뭐 선생님 뭐 하시나 보다 하고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에서 무슨 뭐 이런 빰빠레 소리와 함께 무슨 뭐 트로트 소리와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지 하고 봤더니 다 막혀 있어. 극비 보안. 못 보게 극비 보안이고 연습을 하신대. 난 이날 녹화하는 줄 알았대. 그게 아니라 한참 전에 이미 몇 주 전에 와서 그걸 연습을 하신대. 거기를 다 빌려서 연습을 하고 극비 보완을 하고. 와, 이게 독점 뭐 생방송 뭐 하여튼 그런 거 한다는데 하여튼 야, 참 대단하시다. 지금 연세가 장난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하고 자 소방차 때문에 일로 갔잖아요. 소방차 때문에 뭐 소방차도 있고 뭐 경찰차도 있고 하니까 뭐 그때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카니에 형 얘기로 돌아가면은 카니에 형이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이 카다시안 패밀리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밀리예요. 뭘로 유명하냐면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걸로 유명한 거죠. 어그로로 유명한 겁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어그로를 기가 막히게 끄는 분들인데 자세한 설명은 옛날 방송 보시고요. 여기에 잘 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 분이 이번에 미국 대선에 나오신 거예요. 미국 대선 후보자십니다. 당명도 있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사실은 굉장히 음악적으로는 엄청나게 성공한 분인데 이 패밀리에 들어간 다음에 사실 제 생각에 요즘에 하는 걸 보니까 약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약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걸 느끼냐? 여기 있는 카일리 제너라는 누나가 있는데 요 누나가 얼마 전에 이거였죠. 포브스에서 뭐 억만장자로 뽑혔다. 물론 이랬다가 다시 철회하긴 했는데 억만장자로 뽑혀서 재산이 뭐 1조가 넘네, 뭐 얼마가 넘네, 그랬다 그걸 철회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카일리 제너라 누나가 2019년도에 자기의 뷰티 브랜드를 팔았습니다. 50%를 매각해서 7천억을 인마이 포켓 했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재산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빼면 세금 얼마 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를 팔았기 때문에 거의 조단이 가까운 건 맞는 것 같고 카일리 제너라는 사람 옆에 있는 켄달 제너라는 누나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1위죠. 팔로워가 거의 2억 명입니다. 이거 알람 설정하면 장난 아니겠다. 핸드폰에다가 뭐 답글 알람 설정 이런 거 하면 핸드폰이 폭발하지 않을까? 뭐 하나 사진 올리고 샌드 누른 다음에 진동 설정하면 아마 이 핸드폰이 진동 때문에 이렇게 공중으로 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팔로워가 2억입니다. 2억.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산도 엄청나요. 저 집안들이 진짜 어그로 끌어서 돈 버는 거는 기가 막힌 집안이기 때문에 보면은 1조죠. 거의 1조. 뭐 한 8천억, 뭐 한 7천억,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우리 웨스트 형이 만만치 않은 분인데 보자 하니까 이게 내가 최고인데 자기는 좀 쩌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카다시안 패밀리를 보면은 이상하게 좀 쩌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형이 장난 아닌 분이거든요. 무슨 분이셨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뭐 그래미 사과나 젊었죠. 이렇게 잘생긴 외모와 진짜 엄청난 음악성으로 성공을 하신 분인데 심지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21세기의 밥 딜런 아저씨를 아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21세기의 지미 핸드릭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저기 들어가니까 조금 존재감이 없어서 이 형이 자신의 존재감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 일단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 형이 자기 재산을 얼마라고 얘기를 하냐? 4조 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웃긴 게 우리나라 같으면 재산이 많으면은 누가 얘 재산 얼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거 왜 얘기해 라고 줄이려고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 카니에 웨스트 아저씨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갑부들을 억만장자를 발표하는데 자기 이름을 뺐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항의를 해요. 장난치냐고. 내 처제는 넣고 나는 왜 안 넣냐 이러고 항의를 해서 그럼 네가 얼마 했는데 그랬더니 4조 원이래. 증거 자료를 대봐 그랬더니 자기 실제 계좌 같은 걸 다 찍어서 포브스로 보냈어요. 실어달라고. 포브스가 그걸 보면서 싫긴 싫었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카니에 웨스트는 진짜로 자신의 재산이 부자인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 가서 보시면 굳이 얘는 우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가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못 이기는 척 알려주겠다. 여기는 물론 4조 원을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훨씬 적게 인정했는데 그럼 이 아저씨가 뭐를 해서 재산을 4조 원을 모았냐? 음반을 팔았냐? 아니죠. 이런 걸 했습니다. 신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실지. 형님들은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세상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조차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지가 원래 자기의 브랜드예요. 저 같은 경우에 뭐 슈카를 뭐 개인 이름처럼 쓰듯이 이지라는 걸 자기 브랜드로 썼는데 나이키하고 카니에 웨스트가 에어 이지라는 신발을 만듭니다. 이뻐요? 이게 그렇게 이쁘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하여튼 뭐 이쁘답니다. 그렇게 이쁘다고 난리가 나서 이게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이거 막 중고 시장 가면은 막 1000만원 그래요. 옛날에 나온 것들은 엄청 비싸게 팔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 흐뭇하죠. 좋구만 따뜻하네 이러고 있었는데, 카니에가 뭐를 주장하냐면은, 야 봐라, 나 신발 잘 팔잖아. 신발 엄청나거든. 그럼 이 신발 장사계에는 거상이 있습니다. 저런 어떤 스니커즈나 농구화 계열 중에서는 거상이 있어요. 별명이 신발 장사가 있어요. 그쵸? 처음에는 농구 선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발팔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이클 조던이라는 형이거든요. 농구 선수를 알면 안 돼요. 사실상 신발 장사죠. 전 세계에서 신발을 가장 잘 파는 분이에요. 지금은 뭐 르브론에 약간 밀리고 있지만 하여튼 신발하면 조던인데, 자기 이렇게 잘 파니까 꼴을 보니까 조던이나 나나 신발 파는 거 비슷하네, 마이클 조던과 나를 비슷한 계약을 맺게 해달라고 나이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그 말을 듣고 이런 걸 띄우죠. 물음표를 크게 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소리 하냐. 야, 걔는 조단이고 너는 웨스트잖아. 카니에 웨스트리고 그게 뭔 상관이냐. 신발 잘 팔면 됐지. 듣고 보면 맞는 말 같긴 한데, 야, 그 신발 장사가 신발 잘 팔면 됐지. 3점 슛을 몇 개를 넣건 뭐 챔피언 반지가 7개건 6개건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신발 잘 팔면 됐지. 나이키 입장에서는 아니었죠. 대도 않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던까지는 못 주겠다 그러니까 나이키를 버립니다. 나이키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요. 어디로 가냐? 아디다스로 가요. 나이키에서 홀라당 아디다스로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번엔 내는데요.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신발 좀 아시는 분, 이지 부스트라고 아디다스로 가서 냈는데, 요런 신발이에요. 요런 거 농구화 같지도 않죠. 약간 운동화, 스니커즈 이런 걸 냈는데 이게 초대박이 났어요. 이게 얼마큼 많이 팔렸냐? 지금 팔리는 양이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겠지만 세계 최대의 신발 장사를 불리는 조던형의 50%를 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팔리는 게. 야, 세계 신발의 거상이 누구냐 싸움에서 지금 만만치 않게 쭉 올라오는 주이기 때문에, 아디다스가 요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온 다음에 완전히, 그때까지는 나이키에 밀렸었는데 뭐 르브론이나 마이클 조던이나 신발 좀 판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이키하고 손을 잡던 시절에 아디다스하고 손을 잡아서 이게 주가도 움직였어요. 너무 잘 파니까. 나이키가 야 하고 올라갈래다가 하고 약간이지만, 약간으로 보이지만 이게 꽤 높은 거예요. 이 정도만 30-40%가 밀리고 아디다스가 하고 올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예요. 지금은 물론 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때가 있어요. 신발 장사가 자리를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형을 래퍼라고 쓴 다음에 신발 장사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대박이 났냐면 중고 사이트에서 2배,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뭐 에어 조단을 추격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떤지.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조단이 형은 농구화였는데 이 형은 약간 스니커즈스럽죠. 이거는 보셨을 수 있어요. 음악 좀 좋아하는 분들은 G드래곤 형이 신었다던 이 신발, 부르는 게 값이다, 3천만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굉장히 이슈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고, 게다가 뭐 처제들이 카다시아 이런 사람들이 막 신키고 막 보여주고 하니까 대박이 나서 현재도 이지부스트라는 브랜드 가치가 3조 6천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신발을 잘 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니까 이 카니에 웨스트가 잘 되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 세상이 바뀌었다. 그냥 신발이 나이키냐 아디다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누가 파냐가 중요하다는 거를 깨달은 다음에 뭐를 하냐, 요거네. 저거 진짜 최신 뉴스인데, 갭과 10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의류 라인을 매치하겠다. 왜냐면은 갭이 요즘에 안 좋거든요. GAP가 좀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 래퍼 웨스트를 아디다스처럼 구원자로 모시겠다는 거고, 지금 덕분에 저 10년 계약을 한 순간 주가가 42%가 올랐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 신발파리에서 이제 옷파리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힙합과 운동화로 제국을 구축한 다음에 이제는 아까 결론적으로 처음에 봤던 어디로 가겠다? 백악관으로 가겠다. 지금 일론 머스크 형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괴짜는 괴짜를 알아보는 거죠.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면서 민주당이 흑인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트럼프 지지했었는데. 이 칸예 웨스트 형이 원래 그 트럼프 모자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트럼프가 사진 찍고 그랬어요. 트럼프 지지자였는데 갑자기 왜 민주당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공화당이죠. 근데 민주당이 흑인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거를 뭐 대변하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언론 여론 조사한 사람들이 물론 말도 안 되는 건 알긴 알겠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우리가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칸예 웨스트 형의 공약이 뭐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었어요. 와, 이건 안 줄 수가 없다. 야, 애 낳으면 100만 불. 애 낳으면 12억. 크게 썼습니다. 뭐 어차피 뭐 1조씩 뿌리던 나라인데 몇 조씩 뭐 몇백 조씩 뿌리던 나라니까. 자, 애 낳으면 100만 불을 대선 공약. 되면 좋고 안 되면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권자들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죠. 저놈이 얘기하는 게 진짠가 아니면은 신발 팔기 위한 수작인가가 지금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뭐 애 낳으면 100만 불이라는 놀라운 대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형 그 당명도 있어요. 칸예 웨스트 형의 당명.
당이 영어로 파티죠. 파티명이 뭐냐면은 진짜입니다 이거. birthday 파티입니다. 이게 우리 치면은 생일이당.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야,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진짜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이 자식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게 어디서 장난질이야 이러면서 지금 뭐 거의 매장 나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서 선거 유세하고 12억 줄게 여러분 생일이당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름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뭐 언어 유희죠. birthday party. 이분이 게임 좀 했으면 5인 파티당 이럴 수도 있겠네. 괜찮다. 5인 파티당 4인 파티당 5인 파티당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네요. 트롤 자제요 뭐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알아들었을까. 하여튼 그런 게 될 수도 있었는데 벌스데이 파티 게임을 안 하셨나봐요. 그리고 워낙 괴짜기 때문에 아디다스한테 이런 말도 한 게 또 화제가 됐죠. 아디다스 임원 안 주면은 조단 신고 다니겠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자기 신발 팔아주는데 나를 보드진에 껴주던가 아니면 에어 조단 신고 다니겠다 해서 실제로 자기 트위터인가에 그 에어 조단 신는 거 올렸어요. 야, 이 미친놈아 내려 해서 내렸습니다. 내리긴 내렸어요. 아디다스에서 장난치냐 우리 계약했는데 했더니 깜짝 놀라서 내리긴 했는데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있고 개배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개배다가 나 임원 시켜줘 했더니 뭔 소리요? 했더니 보드진에 넣지 않으면은 계약까지 해놓고 아무것도 릴리스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딴 소리 했다가 딜리트 하겠죠 또 좀 있다면. 그런 거에 조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드진을 왜 좋아하지? 재산이 어쩌라면서 뭐 사면 되지? 하여튼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하도 저런 짓을 하고 무슨 뭐 생일이당 12억 지원해 줄게 5인 파티당 트롤 자제요 뭐 이딴 소리 하니까 마누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달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남편은 병이 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우리 남편은 병이 있어요. 이러고 이해를 호소했습니다. 너무 미친 소리를 해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남편이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양극성 장애를 알았다. 와이프가 한 얘기입니다. 와이프가 자기 남편은 대선 주자로 나갔는데 우리 남편은 병이 있어요. 그때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호소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매우 총명하고 복잡한 사람인데 가끔은 해가 딱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좀 이해해달라 뭐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 이혼 위기 어쩌고 얘기가 나오길래 실제로 이혼을 하나 봤더니 이혼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가 많이도 낳았다. 많이 낳았어요. 첫째, 둘째는 결혼해서 낳고 셋째, 넷째는 대리모를 통해 낳았는데 아이가 넷이면 뭐 이혼을 하나 안 하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주자의 생일이당과 12억의 공약을 내세운 카니에 웨스트가 올라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앞으로 그 신문기사에 birthday party 당이라는 말이 나오면 농담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약간 짠 얘기 드리면은 나이키가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와, 이건 몰랐다. 그게 여기였거든요. 와, 나이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많은 주식들이 물론 이렇게 되긴 했는데 나이키 신발 파는 거잖아. 신발이나 스포츠류 파는 데인데 주식이 이렇게 됐어요. 뭐 아디다스 물론 아디다스 좋긴 한데 아디다스도 많이 오르겠는데 나이키는 이 각도가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냐 싶었는데 최근에도 장난이 아닙니다. 코로나에도 지금 워낙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분기 매출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5월에서 8월 매출이 완전히 서프라이즈가 나서 지금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는 물론 당연한 거는 직거래 판매 한마디로 나이키 사이트에서 신발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결정적이죠. 야,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10년 전만 해도 신발이 발매되는 날 사람들을 줄 세우는데 성공했다. 이거를 성공한 기업들은 거의 성공을 합니다. 자기 신제품이 나오는 날 이렇게 한국이죠. 이렇게 줄 세우는데 성공하면은 대부분 성공을 해요. 대표적으로 줄 세우는 게 애플이잖아요. 아니면 게임, 아니면 저거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못 사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자기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렇게 줄을 쓰면은 성공한 거예요. 저 같으면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되팔이가 가능한 거죠. 한정판을 많이 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샤넬이나 뭐 애플 같은 데만 줄 세우는데 성공한 줄 알았더니 신발 팔던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사람들을 줄 세우는데 성공을 하는 시대가 된 거죠. 한마디로 모두가 가질 수 없는 나이키. 옛날 같으면 모두의 나이키에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희귀품적으로 접근하는데 성공을 하고 슈즈 전성시대 카로 하겠습니다. 아, 좋고요. 자, 바이오로 그 전성시대가 열리는데 굉장히 일조란 거죠. 명품이나 아니면 좋은 제품을 사는데 사람들이 옷보다 슈에 신경을 쓰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운동화가 어떻게 보면 패션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운동화가 누가 패션이라 그랬어요. 패션이라 그러면 옷이나 뭐 가방이나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을 신발로 돌리는데 성공을 했어요. 야, 그게 대단한 건데 한마디로 옛날에는 목도리, 가방, 비싼 옷 이런 걸로 개성과 어떤 명품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는 트렌디 희소성을 높여서 신발로 표현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거를 성공하면서 대박이 났는데 자, 요런 어떤 희소성과 그걸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대박이 나는 마케팅을 그대로 요즘 많이 따라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삼성전자도 하죠. 톰 브라운 뭐 이런 데하고 콜라보를 해서 뭐 이런 거를 낸다. 오,
뭐 치약통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낸다. 왠지 뭐 명함통 같고 그러긴 하지만 뭐 이런 거를 내던가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BTS 에디션 뭐 이런 것도 내죠. 야 그래서 우리 LG도 하죠. LG는 골드스타 에디션. 진짜입니다, 진짜 이번에. 한정판이에요. 선착순 500명입니다. 되게 비싼 거죠? 비싼 폰에 골드스타 에디션. 밀가루 들은 거 아닙니다. 밀가루 들은 거 아니고. 이게 아니 밀가루 폰처럼 생겼지만 하여튼 골드스타. 야 진짜 언제적 골드스타인지 금성이죠, 금성. 옛날에 럭키 금성 시대의 그 금성의 어떤 그 올드한 맛과 그 레트로적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골드스타 에디션을 특별히 선착순 500명에게 주는 그걸 했어요. 좀 예쁘긴 하다. 뒤에다가 리미티드 에디션. 션 아니죠, 에디션. 옛날에 이렇게 썼으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기술의 상징 금성. 그런데 이거를 해서 얘들도 그런 감성을. 그랬더니 요즘 신문기사 중에 제가 정말 재밌게, 요즘에 LG 윙 나왔잖아요. 윙 돌아가는 거. 야 정말 멋지게 생겼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던데, 이 신문기사 중에 정말 언어 유의하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기능이 좋으니까 이게 돌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야, 이 제목을 일부러 지은 거 아닌가? 진짜 돌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게 좋은 뜻이겠죠? 진짜 돌았다고.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도는 거잖아. 이렇게 돌아서 붙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시기가 열린 겁니다. 가로붙는, 여기서 게임하는 거죠. 요거 누르면서 게임하는 그런 게 있고요. LG도 사랑해주시고 삼성도 새로운 폰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